책의 제목이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니까 5천 언제쯤 가능할까? 한 5년 정도 생각하면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베이스먼트. 화폐 가치가 이거는 저는 이제 번역을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타락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이거 쓰레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주가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화폐 가치가 진짜 타락했을 때 끝날 거라고 봐요. 근데 화폐 가치의 타락은 다른 측면에서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이 비교적 좋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2022년, 2018년, 올해 초, 요 세 시기의 공통점은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중앙은행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아졌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너무 과해서 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디베이스먼트. 화폐 가치가 이거는 저는 이제 번역을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타락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닌가. 디베이스먼트. 옛날에 이제 은화에다가 은 안 넣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이거 쓰레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주가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화폐 가치가 진짜 타락했을 때 끝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근데 화폐 가치의 타락은 다른 측면에서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관제자본주의가 돼서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도 이게 이 통계가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하나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이 비교적 좋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2022년, 2018년, 올해 초, 요 세 시기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돈의 타락이라고 하는 참 공감 가는 표현인데 우리가 경제에서 쓰는 용어로 돈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시장이 세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오면. 2022년이 실은 그런 장이었어요. S&P 500이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라 이런 것들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경기가 나쁜데도 막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거는 사실 좀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에요. 맞아요. 경기가 나쁜 사람들이 못 쓰면 물가가 떨어져야지. 그치. 근데 70년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닉슨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아서 번스를 연준 의장으로 삼고 물가가 불안한데 중앙은행에 돈 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가 통제를 실패하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판의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인데 저는 지금 파월과 같은 태도가 좋다고 봐요. 자산시장은 지금도 자산시장 친화적인데 이게 지나치게 가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자극이 되고 이거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시장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2012년의 케이스 올 초에 트럼프가 와서 보호무역할 거란 우려 때문에 막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복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문제라면 저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게 너무 큰 변화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1997년에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랑 비교해 보면 천지개벽이죠.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의 제목도 5천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갈 수 있는 현실적 그러니까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저의 직장 커리어로 보면 외환위기 끝나고 한국의 거버넌스의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재벌들이 막 어려워지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뭔가 거버넌스를 바꾼 게 있었고 그건 타이에 의한 변화였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건 내부적인 동력이 생기는 건데 정책에서도 막 입법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2019년 말엔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42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지니 정책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다루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00만 명의 정치인 다 표예요. 그러면 어느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이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비가역적으로 가는 과정일 것 같고 일본이 한 10년 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크 하잖아요. 밸류업도 일본 사례를 보는 거고 대만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조할 케이스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기보단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가지수가 5천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나 기업이 갑자기 천지개벽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뭔가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경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상 가능한 좀 긍정적인 스토리의 경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 주식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뭐 저기 돈 벌었는데 뭐 월급이나 주고 있고 뭐 CEO 뭐 월급이 뭐 250억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은 좀 갖고 싶지 않죠, 그 주식은. 근데 이제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의 변화다라고 이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손에 잡히는 이야기는 이제 배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배당이 아마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투자에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 나라의 배당 성향을 보면 한 2007년부터 비교할 수 있거든요.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 비율이거든요. 지난 18년 동안에 한국이 일본보다 배당 성향 높았던 거 딱 한 번. 사회주의 중국보다 높았던 거 딱 한 번. 대만보다 높았던 거 빵이에요.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주주들이 무슨 봉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들에게 증자 받아서 사업 자금을 받은 기업은 그걸 공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주들을 신경 쓰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비롯해서 크게 보면 주주들이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법안이고 나머지는 주주들이 기업과 대화하는 경로예요. 집중투표제 그런 거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전자투총 이런 것들이 주주들이 이해관계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배당 성향이 조금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는 그런 이해관계도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도 높고 한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주주들도 지배주주들도 상속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다 주식담보대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당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들의 이해관계도 2세, 3세로 가면서 비슷해진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압력도 있지만 한국의 배당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포텐셜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배당이 꼭 100% 선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윳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투자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안 줄 것에 대한 설명의 책무는 상장된 회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설명해주고 소명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한테 줘야지. 근데 안 주면 이유를 대라는 거죠. 이유를 대야죠. 이유를 왜? 아니 저 이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또 엄하게 그냥 지배주주 이해관계에 맞는 일들을 갑자기 막 하면서 막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그 책의 제목이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니까 5천 언제쯤 가능할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정책적 아젠다로 5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출범할 때 3천이었어요. 5천까지 5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면 연율로 10.8% 오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지난 10년 생각하면 한 8%씩 늘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그대로더라도 한 8%는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리한 건 아닌데 근데 보호무역이 들어오고 해서 최근 3, 4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한 5%로 줄어들었는데 전 앞으로 4, 5년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속도가 10%가 아니고 한 5%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익의 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지배구조에서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 뭐 쉽진 않겠지만 뭐 도달 가능한 뭐 단순히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슬로건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한 5년 정도 생각하면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년 안에는 우리 이제 5천을 갈 수도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오늘 뭐 어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스피가 5천에 가는 날을 또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김학균 센터장님의 18가지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일부만 얘기했기 때문에 18개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센터장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네. 이제 그래도 나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한 문장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문장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투자는 낙관론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회의주의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주의는 비관론 아닙니다. 회의주의는 세상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잘 구별하고 다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장기적으로 낙관하되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은 회의주의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투자자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에 투자하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하시면 되는데 개별 주식을 사는 행위는 보다 더 철저하게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회의주의라고 해서 비관론이 아니고 세상을 엄격하게 저도 이제 가끔 이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허락받듯이 사인 받듯이 주식 사기 전에 그냥 사버리지 말고 부장님한테 허락 못 받을 거면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얘기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제가 좋아하는 대표님 오랜만에 배워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감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투자 영감 이효석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